이번 영상에서는 4.2 버전에 추가된 클라우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치와 스트림 데이터의 처리 차이, 그리고 구성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신혜호 이사님 다시 알려주세요. 일단은 데이터 스트림이 뭔지 좀 알아보고 이게 배치하고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제를 배포했는데 이게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같은 경우는 어떤지 묶음 단위의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급 이상의 개발자분들이 보통 이제 많이 다루시게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그때그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는 현실에 빗대서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배치라는 거는 이런 택배 이런 박스들을 이제 탑차에다가 이제 실어서 각 가정에 이제 묶음 단위로 이렇게 배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유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택배차가 줄줄이 이렇게 배달을 하는 개념인 거죠. 그게 이제 요 배치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치가 없는 시스템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배치만 가지고 다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가끔 문의하시는 게 배치를 1초 단위로 하면 안 되냐 이런 문의도 오시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묶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처리하고 싶을 때는 요 이제 비동기 데이터라는 걸 쓰시면 되고요. 아까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드릴 거는 이 비동기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비동기 데이터 처리라고 하면은 이런 날씨, 오늘의 날씨, 이 현재 날씨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날씨인데 배치도 밤 12시에 돌려서 알려준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이런 이제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걸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게 써야 되면은 사실 제가 소개해드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을 쓰는 경우에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이제 바인더라는 걸 통해서 이제 메시지 브로커에 연결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설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벤트 중심의 마이크로 서비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바인더는 어떤 뭐 카프카에 맞는 바인더 아니면은 뭐 레비랭크에 맞는 바인더를 적용하면 해당 메시지 브로커하고 아주 손쉽게 연동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효환경 4.2, 부트 2.7, 그 다음에 스프링 클라우드 2021의 0.7,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픈페인,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이거의 기저에는 가장 밑바닥에는 스프링 인테그레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클라우드 스트림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5가지 예제가 저희가 이제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어 근데 그중에 그러니까 이 장표는 여기서 이제 로그를 처리하는 방식인데 몇 가지 여기에 나온 케이스도 있고 뭐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오픈 서치 아니면 ELK 그러니까 오픈 서치 같은 걸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아스 서치를 적용할 수 있죠. 오픈 서치 대신에. 그래서 이 앞단에 뭐 로그 스탯을 통해서 직접 이제 오픈 서치에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로그 데이터가 많으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메시지 브로커가 일종의 이제 버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여기 2번에 있는 이런 유형으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유형은 이게 5가지다 보니까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표도 좀 작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온습도 센서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면은 레비램프에 보내고 요거를 구독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웹소켓 통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이런 구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웹소켓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아까 그 로그를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픈 서치까지 전달하고 이거는 이제 네, 오픈 대시보드 통하면은 또 간단하게 네, UI 구성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기반인데 이 파일 기반에서 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에 각각이 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웹소켓 통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예제가 세 번째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CRUD를 포착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제에서는 이제 AOP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그 CRUD, 인서트, 그다음에 뭐 업데이트, 딜리트 뭐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화면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UI 상에서 뭐 어떻게 이런 이제 로그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걸 간단하게 보여주는 예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동차의 위치 정보를 오픈API를 통해서 가져와 가지고요. 예, 몽고DB 쪽으로 저장하는 예제가 다섯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좀 네, 샘플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좀 비슷한 유형이 있으면 참고해서 네, 적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예,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 같은 경우에 2점대까지는 이런 이제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3점대부터는 디프리케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수형 방식으로, 그러니까 리액티브 방식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배포한 거는 당연히 이제 예, 함수형 방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액티브 X는 되게 조금 그래도 그나마 친숙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RX 자바, 뭐 RX 스칼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RX로 시작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친숙할 텐데 리액트는 조금 덜 친숙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스프링에서 그 웹플럭스의 어떤 기반이 되는 예, 그런 이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근데 이것들은 리액티브 스트림이라는 이제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이거를 따르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2점대 이상부터는 예, 리액티브 스트림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액터와 리액티브 X 예, 요거의 공통점을 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리액티브 스트림 표준 스펙 이거를 이제 준수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2점대부터 리액터도 2점대부터 그다음 리액티브 X도 2점대부터 이렇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걸로는 이제 JDK의 플로우 API겠습니다. 비슷하기보다는 이제 동일한 거고요. 사실은 동일한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리액티브 스트림스하고 1대1로 대응하는 어떤 정의된 기능이 있는 겁니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플로우 어댑터로 통하면은 서로 간에 이제 객체 간의 변환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숨어 있고요. 자,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 환경은 네, 지금 이 예제는 실행환경 예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액티브 실행환경 그 웹플럭스 기반의 그 예제를 기반으로 해서 요건 확장해서 지금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바인더만 지정하면은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정은 이렇게 네, 그러니까 레비뎀큐 설정은 이렇게 하고 카프카는 형식이 좀 달라요. 네,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인딩 설정할 때는 약간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규칙을 예, 적용해야 되는데 빈 이름에다가 이게 메시지 브로커로 내보내는 거는 아웃이고요. 메시지 브로커를 받는 건 인이고요. 그다음에 숫자 인덱스 번호가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바인딩 처리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펑션에서 한 번 더 이런 빈 이름은 한 번 더 지정을 하셔야 되는 규칙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데스티네이션 쪽에 정의를 해야 되는데 카프카는 이제 토픽이라는 걸 정의하시면 되고 레비랭크에서는 이제 익스체인지 이름은 정의하면은 간단하게 바인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바인딩 처리할 때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 멀티 바인딩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바인더라고 해서 명칭을 지정을 반드시 또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카프카하고 레비랭크를 네, 지금 멀티 바인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제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수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구독이면 수신자고요. 네, 수신자 측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네, 발행 쪽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 이제 뭐 DB 관련된 거는 여기서 받고,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누적되는 데이터는 여기서 받고, 그 다음에 오픈 API에서 온 건 네, 여기서 네, 이 토픽에서 수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보면 이제 리액티브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펑셔널 인터페이스 기반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JDK 8 기반으로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뭐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서드가 하나인 인터페이스. 네, 이렇게 보면 되고, 뭐 자바독은 여기서 예, 자세하게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서플라이어 어떤 데이터가 발생한다. 그럼 서플라이어도 정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신한다면 컨슈머도 정의하면 되고요. 펑션은 받아서 가공한 다음에 전달하는 경우, 예, 이렇게 이게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리액티브 용어는 뭐 퍼블리셔, 서브젝트 뭐 등등등 이런 거가 전부 발행이고요. 그다음에 구독은 뭐 서브스크라이버, 업저버, 컨슈머 다 이런 게 같은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고 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JDK8의 펑셔널 인터페이스 활용하면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빈을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고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빈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리액티브 웹소켓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reactive.socket 이 패키지에 있는 걸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리액티브 웹소켓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화면에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소켓이니까 소켓은 이제 계속 연결돼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소켓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응형 프로그래밍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동기적인 넘브로킹 방식으로 이벤트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리액티브의 어떤 핵심은 이제 스레드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스레드가 항상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스레드를 굉장히 절약하면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3점대, 클라우드 스트림 3점대에서 특이사항은 스트림 브릿지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싱크 바인딩이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1초마다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반응을 한다면 얘는 이제 필요한 시점에, 네, 필요한 시점에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원하는 시점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예제에 있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림브리 주입받아서 네, 이거를 이제 샌드 해주면 바로 이제 네, 메시지 브로커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제 오픈페인도 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트 템플릿이라는 거는 이제 고전적으로 사용을 해왔지만 네, 향후에 그리고 MSA 쪽에서는 이런 이제 오픈페인을 쓰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레스트로 다른 시스템에 네, 필요한 걸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도커 기반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IoT 같은 경우는 라즈베리 파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예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이제 이건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도커를 쓰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라즈베리 파이 설정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는 이제 GPIO라는 게 있어서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센서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집되는 정보를 어떻게 이제 메시지 브로커에 보내고 요거를 이제 웹플럭스 기반에서 네, 수신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웹소켓으로 보내서 화면에 어떻게 뿌리는지 네, 거기까지 예제를 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레비뎀큐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지요고요. 아파치 카프카 그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카프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UI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비뎀큐는 이런 관리자 UI가 내장이 되어 있는 반면에 카프카는 이제 관리하는 UI가 내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별도의 UI 툴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카프카 UI를 지금 현재 네,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서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커를 통해서 간단하게 네, 구성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프카 UI 툴 선정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 네, 또 로그인 하라고 하네요. 네, 복병이 나타났는데 네. 일단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오른쪽에 두 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고르게 지원하고 있고 좋아 보이는데 상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용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예시를 들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네, 준수한 요거를 이제 지금 이걸 기준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윈도우나 이제 맥OS 같은 경우는 도커 데스크탑을 쓰면 굉장히 간단하게 네, 도커 환경을 이제 구성하고 운영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쿠버네티스도 간단하게 네, 싱글로드이긴 해도 간단하게 이제 환경이 구성이 되니까요. 이걸 활용하면은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발행 예제나 그다음에 이제 구독 예제는 이쪽에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저희 위키 가이드 쪽에 보시면은 네, 이런 이제 연계 유형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 샘플 네, 그다음에 실제 저희 예제상에 어떤 코드인지 어떤 파일인지 네, 이런 것들은 다 정리했으니까 네, 요거 기반으로 이제 분석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 발행 쪽, 네, 퍼블리시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독 쪽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발행 쪽과 네, 구독하는 프로젝트로 네, 크게 두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은 이제 실행 환경에 그 리액티브 네, 그 예제를 기반으로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첫 번째 거는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데 그 그러니까 UI URL은 이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서비스 프로젝트 구동하고 이 URL 호출하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잠시 후에 그러니까 그 시연할 때, 네, 시연할 때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IoT 관련된 거는 이제 지금 온습도 센서인데 온도 습도에 대한 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거로 보실 수가 있고요. 파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로그.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픈 대시보드에서 네, 그러니까 그 ELK 스택에서 이제 키바나가 되겠죠. 네, 네, 그쪽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DB 관련된 네, 구독 예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오픈 API 관련된 네, 부분까지 네, 이렇게 간단하게 네, 시연을 통해서 어떤 건지를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예제는 여기 포털 사이트 여기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걸 받아서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작 시연은 네,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 오류도 나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캡처를 떴고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캡처를 떴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발행하는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하나는 수신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트 기반으로 구동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우선은 발행하는 쪽을 구동을 시키는데 얘는 이제 메모리 DB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문제 없이 뜰 겁니다. 어지간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커 기반의 이제 몽고DB를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건 이제 위키가드에 있는 그 도커 기반으로 이제 구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연계는 이제 레비램큐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익스체인지 쪽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익스체인지 쪽에 설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추가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이제 센서, 네, 요거를 네, 생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터미널로 지금 이 화면은 라즈베리 파이 쪽 화면 이게 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그 미니 마이크로 PC에 SSH로 접속한 화면에서 파이썬 프로그램 돌리면은 레비뎀큐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인드된 내용이 보이고요. 그래서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큐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이선 형태로 전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UI, 아까 구독 쪽에 있는 프로젝트의 UI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URL은 센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웹소켓 접속하는 팝업이 떴고 성공했을 때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기본 그러니까 그냥 연동되지 않았을 때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데이터를 전달해 보면 메시지 브로커 전달해서 다시 화면까지 예,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사무실의 온도와 습도가 되겠고요. 34%좀 상당히 저희 사무실이 건조합니다. 저희 오전이라서 25도밖에 안 나오는데 오후가 되면 저희가 되게 덥거든요. 한 30도 가까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유형이 되겠고요. 다음은 자, 로그가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펜더, 그러니까 그 로그4j 어펜더라든가 아니면 로그백의 어펜더라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파일을 떨구잖아요. 이거를 브로커로 전달하는 그런 어펜더가 있는데 그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어펜더에 의해서 지금 이제 아파치 카프카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가 전달이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카프카로 전달된 거를 이제 그러니까 오픈 대시보드에 의해서 이제 오픈 서치로 넘어가고 이거를 이제 실제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또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브 로그스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타임스탬프 기반으로 데이터가 넘어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X축과 Y축을 설정해 주시면은 이제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는 결과를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제 그래프 만들어지고 이사님, 저희가 네네네 뒤에 3부 세미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혹시 이제 지금 시연 영상이랑 해서 2부 네. 발표를 한 어느 정도 아, 시간이 더 지금 한 2분 내로 끝납니다. 네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 3개가 남았는데요. 이번에 파일 기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반이 되는 파일이고요. 파일인데, 이 뒤에다가 어떤 CSV 기반으로 된 파일이고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그러니까 일단은 화면을 좀 연결을 하고요. 화면을 연결했고, 그 다음에 뒤에다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그 데이터가 바로, 메시지 브로커 전달이 되고, 이게 이제 이 화면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2개 넣었을 때도 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자마자, 이렇게 해서, 파일 기반을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DB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CRUD, 화면에 CRUD를 이제 수행을 하면은 AOP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인서트인지, 아니면 업데이트인지, 딜리트인지, 아니면, 어, 셀렉트 리스트인지,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이 화면상에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 타임도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그래프의 이 숫자가 이제 쿼리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 근데 물론 이게 메모리 기반이라서 굉장히 빠르고요, 현재는. 예. 그래서 점점 이게 평균, 예, 파란색은 평균이라 이게 어느 부분은 수렴하는 게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오픈 API. 이거는 이제, 열차 위치 정보에 대한 오픈 API를 가져와서 이거 이제, 예, 이거, 몽고디비 쪽으로, 네, 저장하는, 네,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네, 데이터를 아까 오픈페인에 기반한, 네, 그, REST 데이터를 수신해서, 이 몽고디비까지 저장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네, 장시간 동안, 네, 지금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 잘 이해하셨다면 바로 스프링 웹플룩스 소개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